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감정평가론 관련해서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 용어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감정평가 파트는 뒤에서 계산 문제가 오히려 좀 간단하게 구성이 되고요. 오히려 용어 파트가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가격, 가치라는 개념부터 봐야 되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 가치와 가격의 비교 포인트, 과거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편익 이런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것, 요걸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일단 가장 쉬운 문제가 과거의 값 그리고 현재의 값이라고 하는 개념, 요거 가지고 하나의 쟁점을 삼고요. 그래서 가치는 현재의 값이 될 테고,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쉼없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까지 세 가지 해서, 일반 요인은 실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 되겠고,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서울의 아파트와 부산의 아파트 값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아파트를 들어 평수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는 사실 대단히 많이 구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용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상당히 긴데요. 키워드 세 가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그다음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시장 가치라는 용어 대신에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 가치, 통상적 시장, 그리고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걸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 그 외에 가격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자, 효용, 쓸모가 있어야 되고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 시험지 이슈가 됐던 것은 유효, 수요라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석하면 이런 식이죠. 일단은 어떤 가격이 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쓸모가 있어야 된다. 돌멩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 그자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이런 것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가격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뭐 시험 문제 포인트는 유효, 수요, 요 얘기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이런 얘기 경제론 파트에서 논의할 때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불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우리가 수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공급 능력 있는 자가 어떤 가격에 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과거의 값이냐 현재의 값이냐 따지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걸 던져줄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쓰고 이 용어의 정의를 바꿔서 틀리게 구성하는 사례도 있게 된다 해서 이게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격의 형성 요인 등에 관한 주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자,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시험용으로는 대단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일반적인 학계론 교재 이런 데서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의 제 원칙에서 세 가지가 주로 우리 시험 문제에 구성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거의 다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의 제 원칙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둘 중에 찍으면 된다, 이런 정도로 거의 놀라울 정도 16년간 딱 한 번 제외하고 바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만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 또 맨날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가볼까요?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가치 형성 요인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 된다. 가치 형성 요인 앞에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역 요인이라든가 또는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KTX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시 같은 경우 개발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와, 나는 그게 좀 띨띨한 게, 아니 거기 수많은 개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무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 도대체 저기다가 뭘 사겠다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저기다 짓겠다는 애들 똑끼는 애들이고 사겠다는 인간도 골 때리는 인간들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와우, 이거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고 이제 교통이 막 뚫리다 보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래. 아니 무슨 그게 안산선이 뚫리든 말든 그 지하철 탈이 몇 번이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몰려서 살까? 몰라. 근데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가니까 또 같이 몰려가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같은 게 처음에 분양됐을 때보다 점점 노후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소위 이제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해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인 가격이 20%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된다 해서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워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어떤 부동산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 소위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요건 이제 나중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원가법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같은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주변이 주택가, 소위 쾌적성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주변이 뭐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감정평가할 때 낮게 평가해야 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주변 환경 때문에 낮게 평가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때 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기능적 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30평짜리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20년 전의 아파트하고 지금의 아파트, 자, 20년 동안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게 될 것이다. 이걸 학계론에서는 기능적 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외울 게, 자, 크게 최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변동의 원칙,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변화가 있게 된다.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와 연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외부 환경과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을 적합의 원칙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때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부 구성 요소
요소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런 식이지. 자, 지금 적합의 원칙, 환경, 외부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 내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냥 용어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요거만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학개론 교재 등을 보게 되면 한 10개가 넘습니다. 가격의 제원칙이라고 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적합의 원칙하고요, 균형의 원칙. 이유는 뒤에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이 감가수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격을 빼는 게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등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그만큼 가격을 빼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물리적 감가니까 시험 문제에 논의할 실익이 없어요.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균형의 원칙,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따진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하고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바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라고 해서 또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3년에 한 문제 구성하고요. 문제 난이도는 되게 높아요. 근데 미리 선입관,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라는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답부터 먼저 찍고 가셔야 돼.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는데 답은 100%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격의 제원칙, 가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효용, 그 다음에 유효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 중에서 몇 가지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먼저 지역 분석이라는 개념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 순서 2단계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만의 특징을 가지고 감정평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개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체극치인데 감정평가 순서라고 하는 게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유치하게 순서 바꿔서 구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요. 개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 가격을 판단하게 된다. 순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작년 문제였나요? 지역 분석은 거시적인 분석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거시적 분석이라는 건 좀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게 될 테고, 개별 분석처럼 미시적 분석이라는 것은 좀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제일 학교는 처음 공부하실 때 논의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부동성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외임국지에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었죠. 그래서 먼저 부동성에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자,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위 이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장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할 것, 뭐 이런 것들을 부동성과 연계해서 봤었고요.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시장론 파트에서 논의가 되죠. 그래서 서울의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모든 땅값이, 전국의 땅값이 똑같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가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임장 활동,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해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어떻다?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서 구체적인 항목을 분석을 하게 된다. 해서 이런 얘기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얘기 나온 김에 자, 부증성하고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자, 두 가지가 더 기억을 하셔야 되죠. 부증성에서 이슈되는 거,
첫 번째 이슈. 자, 다른 재와 달리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다 보니까 바로 자, 집약적 토지 이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산지 개간이라든가 공유 수면의 매립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 자, 이것은 이제 예외가 아니다.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변경에 해당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 있었고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이득이 두 개가 있었죠. 운영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외 임대차 등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된다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먼저 지역 분석을 해서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 자, 분당의 아파트 값이 대략 5억이다. 그러면 5억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특정한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 대비 아파트가 개조를 해서 수리를 해서 많이 좋다. 그럼 좀 높게 평가할 테고 상대적으로 낙후화되어 있다. 그러면 또 낮게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의 순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동일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 동일 수급권 해서 자, 최근 시험 문제 29회 때 답이 됐던 것이 인근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었죠. 그래서 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자, 가게 될 텐데 지금 평촌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평촌 옆에 인덕원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인덕원에 있는 아파트에는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됐을 때 인덕원 자체에 있는 어떤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인덕원이라는 지역은 바로 인근 지역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자, 사례가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 같은 동네에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인근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용으로 기억을 하실 것이 뭐라고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해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지역 요인을 똑같이 공유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인근 지역이라고 부른다. 요거 할 때는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해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뭐라고 되겠어?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말장난들을 하게 되는 파트가 인근 지역에 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인덕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동네에서 거래가 됐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례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한편 지금 이제 인덕원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마땅히 거래 사례가 없어서 평촌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인덕원역에 있는 이 대상 물건에 대응해서 평촌에 있는 이 물건은 바로 유사 지역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유사 지역은 옆 동네를 얘기하고요. 인근 지역은 그 동네를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지역 요인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이 평균 주택 가격이 5억부터 시작한다. 이게 4억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자, 지금 평촌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인덕원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20%또 30% 정도가 감가 요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을 지역 요인을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자, 인근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굳이 지역 요인이 똑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에 비해서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가십시다. 자, 전체 그림을 보면 순서 지역 분석,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을 의미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29회, 30회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앞쪽에서 장난치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장난칩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걸 뭐라고 한다?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감정평가 실제할 때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로 유사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치와 가격, 그 다음에 가격의 제 원칙, 그 다음에 가격의 결정 과정, 요 정도가 자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자, 문제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자 과거에 지불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과거의 값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라고 하는 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중요된 점 아니고요. 바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것을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3번 틀렸나요? 가장 기본이죠. 가격은 과거의 값이 돼야 되겠고요. 가치는 어떻다? 바로 현재 값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치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치 않고요. 자, 주어진 시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은 시장 가치라는 개념만 공부를 했는데요. 시장 가치라는 개념 외에도 뭐 과세 가치라든가 사용 가치라든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치라는 개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중심축은 시장 가치가 될 것이고 시장 가치 뭐였었어요?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걸 우리가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답은 3번 해서 제일 간단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가치 발생 요인 세 가지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해서 1번 지문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법, 토지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서 옳은 게. 2번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뭘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수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건 니즈, 욕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해서 그걸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유효 수요라는 개념들 하나 보셨고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뽑았고요.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격의 발생 요인 중에서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산소 같은 것을 보통 예를 들죠. 산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따로의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지금 이제 히말라야인가 이렇게 아주 그냥 고산지대에 있는 산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판다. 이런 걸 해외 토픽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희소성이 있지. 전국에 전 세계 어디나 깔려 있는 그런 산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미가 될 테고요.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 있으면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상대적 희소성이 없으면 가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답이 중요한 주제고요. 4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에서는 쾌적성, 상업지에서는 수익성, 공업지에서는 생산성 등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 해서 가치 발생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묶어서 부를 때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4회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감정평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것을 지역 분석, 구체적으로 가격을 획정하는 과정을 개별 분석, 순서는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 그 다음 단계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1번 질문은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가볼까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다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동네에 주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해서 이렇게 좀 끊어가시면 좀 쉬워지고요. 2번 질문,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게 이제 용어를 좀 중복해서 쓰고 있는 거죠. 동일 수급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법조문 자체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체가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유사 지역, 그건 동일 수급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약간 짬뽕을 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별 분석 과정에서 이 같은 아파트, 같은 토지라고 할지라도 주변 환경 등과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이걸 최유효 이용. 이게 좀 어려운 게 뒤에서 문제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부합되게 되면 높게 평가가 되게 될 것이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데서는 따로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건 이제 거의 착하게 살자는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고요. 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틀렸죠?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개별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5번 지역 분석은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자 27회 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순서 물어봤고요. 자 거시적 분석 그 다음에 미시적 분석 이런 용어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 구성을 하게 됐죠. 30회 때 아까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돌고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해당 지역 내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아까 용어 거꾸로 했었잖아. 아까 27회 때 질문 구성할 때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 순서를 바꿔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하게 될 게 지역 분석은 미시적 분석인데 비해서 개별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돼서 얘를 틀리게 구성했죠. 아까 27회 때 5번 지문에 구성했던 것을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 거시적 분석, 개별 분석, 미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 그 정도.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뒤쪽 봐야 돼, 뒤쪽 봐야 돼, 뒤쪽 봐야 돼. 인근 지역에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같은 동네를 가리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것. 제일 끝머리 가야 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표현 쓰고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동일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문제 그대로 거의 다 뽑아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지금 다음 30회 때 문제에서는 인근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두 개를 묶어서 부르게 될 테고 이 아이도 나와 있잖아. 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30회 때 문제에서 똑같이 구성을 한다고요. 보니까 자, 그대로 이건 카피를 하고 있네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데 자 27회 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역 분석은 이제 거시적 분석,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에서 똑같이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틀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빤한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려면 몇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 해서 27회 30회 문제 같이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 드리게 될 게 26회 때 문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거. 자, 보니까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재택 가능성, 합리적,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이게 합법적인 이용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려면 또 하나가 수익성 높아야지 이걸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큰 의미였고요. 2번 이제 가격의 제원칙, 균형의 원칙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균형의 원칙은 뭐가 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테고, 균형의 원칙에 위배가 되게 되면 이때는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2번 질문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은 끄트머리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틀렸죠? 자,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따져 물었었고요. 이때 경제적 감가 이렇게 봤었고,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따져 물었었고요. 그리고 기능적 감가 해서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5번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격의 제원칙 가격의 원칙 얘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100% 자, 균형의 원칙하고 뭘 가지고 적합의 원칙을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2번 균형의 원칙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격의 원칙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요거 가지고 100% 지금까지 답을 구성했으니까 최소한 요거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나머지 지문의 내용을 절대 보시면 안 돼. 대체 원칙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해 볼까요? 다음에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읽어볼 것도 없어. 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게 뭐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최소한 변동의 원칙까지. 이게 맥시멈이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쉬울 것 같죠? 장난이 아니야.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면 하나도 거침이 없어. 그냥 자, 일단 첫 번째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균형의 원칙이냐 또는 적합의 원칙이냐를 봤을 때 내부 구성 요소 복자 천장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가가 발생한다. 이걸 균형의 원칙,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될 테고요. 두 번째, 판매 시설의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토지 등의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 외부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적합의 원칙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잘 찍으셔야 돼.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답이 100% 다 정해져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출제위원들이 뭐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틀 자체가 그냥 루틴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어 가실 때도 이 가격의 제 원칙 문제는 그냥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주구장창 이게 한 16년간 16회 때 한 번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이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약 3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난이도 올라가요. 문제를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안 잡힙니다. 감이 안 잡혀요. 근데 답은 그냥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요걸 가지고 도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외 우리가 이제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 왜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시점 수정과 관련된 변동의 원칙이라는 개념에서 세 개만 가지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는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또는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해요. 자, 한 문제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보게 되면은
가격의 제 원칙 관련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두 문제였었나 해서 두 문제로 끝나갔구나 해서 지금 26회 때하고요. 그 다음에 28회 때 구성됐고요. 뭐 올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나오겠죠. 한 3년 차가 되니까 해서 2, 3년 주기로 출제가 되어 왔던 사례에서 균형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잠시 끝났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 보겠습니다.